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근법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암호화폐를 대거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근법 신고 매뉴얼에 따라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취급 암호화폐 관리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고객이 테슬라 차량 구매 대가로 지불한 비트코인은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 회사 위메이드트리가 위믹스 플랫폼을 위한 게임 라인업을 추가로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블록체인 게임들은 에브리타운, 윈드러너, 어비스리움, 피싱 스트라이크, 이카루스 M으로 IP 기반의 총 5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 즉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 체계와 준법 의무를 부여하는 건데요.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들도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대형 거래소 4곳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실명 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어 자칫 다수의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통해서 비트코인 시세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73만 원 하락하면서 6,4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래소 대비해서 50만 원, 약 10%가량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최근 약세 흐름 속에서 횡보 중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부근에서 5만 5천 달러를 하회한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틀 전인 23일에 이 비트코인은 온체인 거래량이 뚜렷하게 반등을 했고 이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준비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트코인 활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SEC에 비트코인 트러스트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지될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특정 상황 속에서 금의 개인 소유 금지 조치와 같이 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 미국 등 국가가 자본이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독일 최대 금융기관 도이체뱅크가 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 절반가량 이상이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아래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 대다수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이며 이 12개월, 1년 안으로 2에서 4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투자자 중에 개인 투자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주요 알트코인들은 이 비트코인과의 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 순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엠블은 전일 대비 5.5% 하락하면서 58.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엠블 재단이 엠블 프로토콜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딜리버리 플랫폼을 베트남 기업 마켓사이공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사이공은 한국의 트렌디한 음식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인데요. 엠블과 마켓사이공의 사스 계약을 통해서 마켓사이공은 엠블의 타다 딜리버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엠블은 이 마켓사이공의 배달 건수당 30%의 플랫폼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엔진은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3.2%가량 하락하면서 2,570원에 거래 중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소셜 플랫폼 루데나 프로토콜과 선도적인 NFT 생태계 개발 업체인 엔진이 국내 최대 게임 소셜 서비스 gem톡톡을 시작으로 세계 4위 게임 시장에 NFT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NFT를 활성화하려는 엔진의 5단계 계획 발표에 따른 겁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페트르 스질라르기가 최근에 테스트넷 링케비가 내일 벨린 하드포크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이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모든 노드의 동기화가 중지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3분의 2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통계 페이지에서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시각 현재 2.2% 하락하면서 19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타 토큰 짚어보겠습니다. 세타 네트워크의 메인넷 3.0 출시가 6월 30일까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타랩스가 더욱더 철저한 코드의 검토와 테스트를 위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연기하는 것이 결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메인넷 3.0 출시를 보장하는 신중한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타 네트워크는 4월 22일 메인넷 3.0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타 토큰 이 시각 현재 80원 하락하면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 마켓 메이커 유니스왑이 암호화폐의 유동성 공급 효율을 높인 새로운 플랫폼 V3의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유니스왑은 V3가 5월 5일 메인넷 출시를 목표로 한다면서 현재 버전보다도 저렴한 가스비로 AMM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왑은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1.2% 하락한 약 32,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인링크입니다. 파일코인이 체인링크 오라클을 네트워크에 도입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방향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체인링크는 업비트에서 1.7% 하락한 3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코인은 루프링입니다. ZK 롤업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 플랫폼 루프링이 오늘인 25일 오전 11시 30분과 또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업그레이드는 이 데이터의 온체인 업로드의 압축과 온체인 비용 절감, AMM 입출금 비용 최적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루프링은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5%가량 하락하면서 약 55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암호화폐를 대거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신고 매뉴얼에 따라서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 취급 암호화폐 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모습인데요. 개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암호화폐 신고 매뉴얼에 따라서 암호화폐 취급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를 지원하는 이 암호화폐 외에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거래 목적 외의 암호화폐 목록 또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 거래소들이 작성해야 하는 정보는 취급 암호화폐 목록, 해당 암호화폐의 고객 거래용 그리고 고객 거래 여부, 거기에다가 다크코인 여부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큰 암호화폐는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크코인을 지난해부터 연이어서 상장 폐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다크코인은 업비트의 5개, 빗썸의 5개, 코인온의 3개였으나 현재 모두 거래가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그가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면서 올해 말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비트코인의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고객이 테슬라 차량 구매 대가로 지불한 비트코인은 현금으로 절대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겠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이죠.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한 2020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슬라가 가까운 시일 내에 테슬라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테슬라 기업은 이 자금을 더욱더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이번 소식에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이 비트코인 역시 일시적인 반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독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한전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발전 자회사들과 전력 도매 거래의 효율성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전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 전력량과 품질 등을 관리하고 또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한편 이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해서 전력 거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 한전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허가받은 운영 노드만 참여할 수가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이지만 하이퍼레저, 이더리움 등 외부 플랫폼과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인터체인 기술도 함께 개발함으로써 플랫폼 확장성도 확보한다고 합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 회사 위메이드 트리가 이 위믹스 플랫폼을 위한 게임 라인업을 추가로 발표해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블록체인 게임들은 에브리타운, 윈드러너, 그리고 또 어비스리움, 피싱 스트라이크, 이카루스 M 이 게임들로 IP 기반의 총 5개의 게임들인데요. 이 중에 에브리타운과 윈드러너, 또 어비스리움, 피싱 스트라이크는 이 IP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다운로드를 넘긴 흥행작들입니다. 그리고 이카루스 M은 최근 라인게임즈에서 출시한 게임인 이카루스 이터널에서도 활용됐던 아주 대작 게임 IP입니다. 위메이드 트리는 흥행 IP 기반의 신규 게임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접근법을 유연하게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게임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재개발해서 For 위믹스 버전 게임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방법과 또 위믹스 토큰으로 게임 내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거기에 게임 아이템을 위믹스 블록체인상의 NFT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이 게임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위메이드가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공 IP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단신 뉴스입니다. 유명 미국 드라마 캐슬 제작사 비콘 픽처스가 암호화폐 창업자들의 삶을 다루는 10부작 TV 암호화폐 코미디 시리즈 홀드 온 포 디어 라이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작사는 관련 NFT 시리즈를 만들고 홀드 온 포 디어 라이프 전체 에피소드를 토큰화해 출시할 계획으로 오는 8월 푸에르토리코에서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펀드 서비스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피어테크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 사업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디지털 자산 유동화 등 외에도 예술품, 대체불가 토큰 NFT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한 자산 사업의 분야를 확장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및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블록체인닷컴이 최근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T 글로벌, 라이트스, 벤처스 파트너스 등이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블록체인닷컴의 기업 가치가 52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독일 당국이 투자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을 신규 개발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측은 해당 솔루션은 블록체인상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계좌로 법정화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첫 번째 솔루션이라며 이 기술은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화가 출시되기 전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시청자의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모아보는 시청자 참여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18일 방송이었죠. 네이버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with 해시드 방송에서 럭키님께서 네이버의 투자는 우리나라 기관이 진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이 기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론 이 19일 방송이었는데요.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여권 출시 임박, 메디블록 상승에서 이 KHS님이 한강뷰이고 싶네요. 유흐흐흐라고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블록체인 때와 함께 하자면 이 한강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3일 방송 비트코인 하락세 제롬 파월 의장 비트코인 금과 같은 투기 자산 발언 탓에서 이거 어떻게 했죠? rely on x 님께서 방귀 NFT는 좀 저걸 산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랍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훗날 이 rely on x 님께서도 댓글도 이것도 또 NFT화 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과 실시간 채팅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더 많은 댓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댓글 뽑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많은 댓글 참여와 좀 재미난 댓글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청자 참여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바로 제가 어떻게 있는지 몰랐던 rely on x님입니다. rely on x님 축하드리고요. 해당 댓글이 이 NFT가 되길 바라면서 이 rely on x님께서는 TBCC 대표 메일이죠. TBCC의 TBCC KR로 유튜버 닉네임, 휴대폰 번호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아주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 시간 여기까지고요. 아직 상품 못 받으신 분 많으시죠? 매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매주 아주 유익한 의견 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추첨 통해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토마토를 기르는 이른바 크립토마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번에는 이 채굴기 열로 집을 데우는 보일러가 있다고 해서 아주 화제입니다. 화제가 그 화제가 아니고 불이니까 또 화제 같은데 이 해당 보일러는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YG 마이닝이 개발한 보일러 사토인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채굴기 열로 집을 데운다고 합니다. 한 대당 가격은 한화 약 1,000만 원인데요. 이 업체가 굳이 난방 기능이 장착된 채굴기를 개발한 것은 이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을 두고 불거진 환경 오염 논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채굴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도 폭증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환경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올 겨울, 아직 겨울 멀었구나. 네, 추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채굴기, 난방기 하나 들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부터 서서히 봄 날씨가 시작되고 있죠.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날씨가 한껏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조금 꽃샘추위를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저희는 내일 정오에 더욱더 좋은 소식과 발빠른 업계 소식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